자, 이번 시간에는 전동용 기계요소 그리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어는 한 쌍의 마찰 차이 둘레에 지형을 만들어서 서로 물리게 한 것으로 미끄럼 없이 회전 동력을 전달하는 기계요소가 되겠습니다. 축과 축 사이 거리가 짧을 때 일정한 속도비로 큰 동력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때 널리 사용되는 기계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어의 종류에는 두 축의 상대적인 위치와 기어의 모양, 이의 접촉 방법, 회전 방향 등에 따라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축이 평행한 기어입니다. 여기서 스퍼 기어와 헤리컬 기어를 보고 있습니다. 두 축이 평행한 상태가 되겠죠. 스퍼 기어와 헤리컬 기어의 차이점은 헤리컬 기어는 어느 일정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두 축이 맞물려서 돌아갈 때 어떤 그 미끄럼 운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비교적 스퍼 기어보다는 조용한 어떤 동력 전달에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문제는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고자 이와 같이 더블 헤리컬 기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넥과 피니언은, 넥은 무한대의 어떤 넥에다가 피니언이 있죠. 그래서 이거 역시도 두 축이 평행한 기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두 축이 평행한 기어로서 내접 기어가 있습니다. 내접 기어. 네. 기어 안쪽에 이와 같이 내접한 기어가 되겠습니다. 두 축이 서로 교차되는 기어가 있습니다. 여기 베벨 기어가 있죠. 두 축이 이와 같이 교차되는 기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 헤리컬 베벨 기어는 이와 같이 축을 중심으로 일정한 각으로 기울어진 형태로 베벨 기어에 비해서 헤리컬 베벨 기어는 조금 더 소음이 적은 그런 곳에 사용하는 베벨 기어가 되겠습니다. 스파이럴 베벨 기어는 헤리컬 기어보다는 비교적 더 스파이럴 형태로 기울어진 모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조용한 그런 동력 전달에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두 축이 평행하지도 만나지도 않는 기어들입니다. 나사기어, 나사기어, 그리고 하이포이드 기어, 웜과 웜기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축이 만나지도 평행하지도 않는 기어가 되겠습니다. 자, 하이포이드 기어는 축이 중심이 다른 쪽에 나와 있죠. 웜과 웜기어. 자, 다음은 기어의 각부 명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어의 압력각은 여기 압력각 알파가 있죠. 알파가 기어가 이루어진 각을 중심으로부터 이루어진 각을 우리가 기어의 압력각이라고 이렇게 불러집니다. 그리고 기어에 있어서 중심을 지나는, 기어의 중심을 지나는 피치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피치원 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어에 있어서 이 끝을 지나는 원을 우리가 이끝원 지름, 그리고 기어의 낮은 입뿌리를 지나는 원을 우리가 입뿌리원 지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어의 피치원에서 이 끝 높이와 입뿌리 높이의 전체 합을 우리가 전체 이높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백내시는 상대의 기어가 맞물려서 돌아갈 때 여기서 나타나는 틈새를 우리가 백내시라고 합니다. 백내시가 없게 되면 기어가 맞물려서 돌아갈 때 원활한 동작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원주 피치가 있습니다. 원주 피치, 원주상에 피치원의 원주상에 이루어진 피치를 우리가 원주 피치라고 합니다. 이의 나비는 2의 폭을 갖다가 우리가 2의 나비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끝면은 2의 나비 부분의 상단부에 위치한 면을 우리가 이 끝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각부 명칭을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백내시는, 자, 이것만 봅시다. 백내시는 한 쌍의 기어를 물리게 했을 때 이의 홈과 이의 두께의 차를 우리가 백내시라고 한다. 백내시가 전혀 없으면 한 쌍의 기어가 물려서 돌아갈 때 상당히 원활한 운동이 되지 않겠죠. 자, 다음은 이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의 크기에는 몇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모듈, 소문자 M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모듈은 피치원의 지름을 기어의 인수로 나눈 값으로 미터씩 기어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듈은 피치원의 지름 D를 인수로 나눈 것이다 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미리가 되겠습니다. 원주 피치, 자, 원주 피치, 피치원의 원주상에, 그러니까 원주상이라는 것은 파이 D가 되겠죠. 기어의 인수로 나눈 값을 우리가 원주 피치라고 한다 이거죠. 원주 피치 P는 Z분의 파이 D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의 크기는 모듈과 원주 피치와 지름 피치로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내는데요. 지름 피치는 여기서 인치씩 기어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피치원의 지름 1인치에 해당하는 기어의 인수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1인치가 25.4죠. 거기다가 인수를 지름 피치인 피치원의 지름으로 나눈 값이다 이거죠. 자, 기어 그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어를 그릴 때는 지형을 생략하여 표시하는 간략법으로 쓴다 이거죠. 그래서 KSP 0002에서 주로 인볼루트 지형으로 된 스퍼기어, 헤리컬 기어, 이중 헤리컬 기어, 나사 기어, 직선 베벨 기어, 스파이럴 베벨 기어, 하이포이드 기어, 웜 및 웜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 이외의 기어에 대해서도 이 표준을 준용합니다. 기어의 부품도는 요목표 및 그림을 병용해서 나타낸다는 얘기죠. 요목표 그리고 도면 그려서 나타낸다 이겁니다. 자, 표준 기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치 원상에서 이의 두께가 원주 피치의 2분의 1인 기어를 갖다가 우리가 표준 기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는 클리어런스를 제외한 이의 높이가 2배인 모듈인 것을 표준 기어라 하고요. 표준 기어는 보통 이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 기어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주 피치는 여기서 모듈, 다시 말하면 원주상의 피치원에서 이 끝까지를 뭐라 그랬죠? 이 끝 높이, 이것을 우리가 어덴덤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그리고 원주 피치에서 이 뿌리 높이를 우리가 디덴덤이라고도 합니다. 20도는 압력각이 되겠죠. 슈퍼기어 그리기. 슈퍼기어를 그릴 때에는 지형을 생략하여 표시하는 간략법을 쓰는데요. 이 끝원은 굵은 실선으로 그리고 피치원은 가는 일점선으로 그립니다. 이 뿌리원은 가는 실선으로 그린다. 그리고 단, 축의 직각인 방향에서 본 그림을 단면으로 도시할 때는 굵은 실선으로 이 뿌리원을 그립니다. 자,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단면임을 나타내는 이 끝원은 굵은 실선으로 지금 나타냈죠. 그리고 이 뿌리원 굵은 실선입니다. 피치원은 가는 1.3선으로 그리죠. 축에 들어가는 축 지름 그리고 키움이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뿌리원은 굵은 실선, 단면으로 도시할 때입니다. 입구원도 굵은 실선, 그리고 피치원은 가는 1.3선이다. 여기 입뿌리원 단면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는 실선으로 나타낸다 이거죠. 측면에서 나타낼 때는 가는 실선이다. 자, 슈퍼기어 요목표를 작성을 할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은 형태로 작성을 합니다. 기어의 지형 표준이다 이거죠. 기준 네크는 치형은 표준이, 모듈값 2, 압력각 20도, 표준 압력각이 되겠습니다. 이수, 피치원의 지름, 전체 이높이, 여기에 대한 공식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5. 다듬질 방법은 호부 절삭을 해라. 정밀도는 이와 같이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슈퍼기어에 대한 치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끝 높이는
모듈과 같겠습니다. HK가 되겠죠. HK. 자, 여기 이 끝 높이. 이 끝 높이는 피치원의 지름에서 이 끝원의 지름까지 높이를 이 끝 높이라고 하죠. 이 끝 높이는 모듈과 같다 이거죠. 이 뿌리 높이 이런 1.25 모듈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죠. 클리어런스는 CK가 어디 있죠? CK. 네, 여기 있죠. CK는 서로 물린 기어가 차지하는 공간의 높이를 우리가 클리어런스라고 합니다. 두 개의 기어가 물려가지고 이 끝과 이 뿌리가 마주치게 되면 어때요? 백래시가 없어서 돌아갈 수가 없겠죠. 꽉 껴서. 그래서 클리어런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클리어런스가 필요한 이유는 기어가 돌아갈 때 아무래도 여기 이제 유라든지 그런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클리어런스는 0.25 모듈보다는 곱했을 때 커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전체 이높이 H는 2.25 곱하기 모듈이다 이거죠. 그래서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 이높이는 2.25 곱하기 모듈이다. 요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주 pit이 있습니다. 피치원의 지름, 이수, 중심거리가 있죠. 중심거리. 자, 중심거리는 맞물린 기어에 있어서 전체 중심거리를 2로 나눈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어에 한 쌍이 맞물린 기어가 서로 두 개를 더했을 때 그걸 2로 나눈 것이 중심거리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림을 보시면, 도면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벨트 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벨트 풀리는 두 축 사이의 중심거리가 먼 경우에 두 개의 축에 풀리를 고정하여 적당한 장력을 걸어서,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팽팽한 힘을 갖다가 장력이라고 그러죠. 벨트와 풀리의 원 둘레면 사이에 생기는 마찰력을 이용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기계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벨트는 주로 가죽이나 고무, 직물 등으로 만들며 벨트 풀리에는 평벨트 풀리와 V벨트 풀리가 있습니다. 자, 평벨트 풀리는 구조에 따라서 일체형과 분할형이 있으며 바깥 둘레면의 모양에 따라 C형과 F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평벨트 풀리의 구조를 보면 림, 보스, 암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풀리의 둘레는 구성하는 얇은 두께의 바깥 둘레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림은 크라운을 주어서 벨트가 이탈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스, 축을 조립하기 위한 구멍이 있는 가운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암, 림과 보스를 연결하는 방사상의 어떤 막대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이 바깥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림으로 이야기하고 안쪽에 있는 부분, 축과 연결된 부분을 우리가 보스라고 합니다. 이 사이를 연결하는 것은 암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암. 자, 평벨트 풀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주철재를 사용하고 고속일 때는 주강으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풀리가 클 경우에는 풀리를 두 개로 분리해서 제작하기도 합니다. 분할형이죠. 일체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림은 밖에 있는 부분이고요. 암 있죠. 보스는 축이 들어가 있는 가운데 부분을 보스라고 합니다. 네, C형과 같은 경우는 이 글자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C자 모양이죠. 그래서 C형 타입이다. F형은 플랫, 평평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플랫처럼 생겼다고 해서 F형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자, 평벨트 풀리의 호칭 방법은, 자, 평벨트 풀리 일체형과 분리형이 있습니다. 분할형. 여기에 대해서 호칭지름 곱하기 호칭 납이 재료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벨트 풀리 일체형이다. 그리고 종류는 C타입, 플랫 타입, 그러니까 둥근형, 아래 플랫, 평평한형, 호칭의 지름은 125, 그리고 호칭의 답이는 25, 재료는 주철이다, 주강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평벨트 풀리 치수를 보면서 데이터북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V벨트 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V벨트는 사다리꼴 단면을 가진 벨트를 V자형의 홈에 파여 있는 V풀리에 밀착시켜서 쐐기 작용에 의해서 마찰력을 이용하여 구동하는 벨트가 되겠습니다. 자, V벨트의 단면의 모양에 따라서 종류는 M형, A, B, C, D, E형으로 구분을 하는데, 특히 M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폭과 높이가 작은 그런 종류가 되겠죠. 하지만 A부터 E로 갈수록 이 폭과 높이가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벨트의 어떤 지름 D가 이거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벨트 단면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이 M형 A, B, C, D, E로 구분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벨트 풀리의 V벨트 풀리의 종류와 치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벨트 풀리의 보수의 위치에 따라서 I형, 1형, 2형, 3형, 4형, 5형의 5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1형 같은 경우는 보스가 생김새가 어떻죠? 이와 같이 생겼죠.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서 1형, 2형, 3형, 4형, 5형에 대해서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네, 보스의 모양에 따라서 구분한다 하는 점이죠. 자, V벨트 풀리의 종류와 치수는 이와 같이 기입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기서 V벨트를 데이터북을 통해서 찾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V벨트의 호칭 지름이 기준 치수에 따라서 바깥 지름과,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K0, K, 그리고 F, E, 그리고 L0 이런 것을 데이터북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은 V벨트가 닿는 면이 거칠기가 Y라는 것을 도면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알파각이 있죠. 자, V벨트 풀리의 홈 부분에 대한 치수입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A형 같은 경우는 호칭 지름이 여기서 71 이상, 100 이하 있죠. 그리고 100을 초과하고 125 이하. 호칭 지름에 따라서 알파각이 각각 34도, 36도, 38도 다르다는 점. 그리고 L0, 방금 전에 보셨죠? L0, K, K0, 그리고 E, F, 그리고 R1, R2, R3. 이 각각에 대한 치수가 지금 여기 각도와 호칭 지름에 따라서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V벨트 풀리의 종류와 치수에 있어서 V벨트 풀리의 바깥 지름 DE가 허용차가 있는데, 바깥 둘레림 측면 흔들림의 허용값은 여기 표시는 표와 같습니다. 이 표를 참고해서 도면을 적용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V벨트 풀리의 종류와 치수에 있어서 알파각의 허용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형인 경우에는 알파각이 34도라고 했을 때 여기에 플러스 0.5 이와 같이 부과한다는 점. 그리고 K에 대한 허용차, 그리고 E에 대한 허용차 값도 V벨트 종류에 따라서 각각 있다는 점. 이것도 데이터북을 통해서 찾아가지고 기재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V벨트 풀리의 호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V벨트 풀리의 호칭 방법은 표준 번호 또는 규형 명칭, 호칭 지름, 종류, 보수 위치의 구별로 나타냅니다. 예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철제 V벨트 풀리로서 호칭 지름은 250mm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A1으로 표시했죠. 홈의 수가 한 개인 A형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의 위치에 따라서 아까 5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2형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V벨트 풀리 그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벨트 풀리는 축 직각 방향의 투상면을 정면도로 한다는 점. 정면도. 축 직각 방향을 투상도로 해서 정면도로 나타낸다는 얘기죠. 모양이 대칭형인 벨트 풀리는 그 일부만을 투상할 수 있다. 방사형의 암은 수직 중심선이나 수평 중심선까지 회전하여 투상을 하고요. 암은 길이 방향으로 절단해서 투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듯이 단면을 90도로 회전시켜서 회전 단면으로 나타내죠. 자, 암의 단면은 도형의 안이나 밖에 회전 단면으로 도시하여 도형의 안에 도시할 때는 가는 시선으로, 도형의 밖에 표현할 때는 굵은 시선, 외형선과 같은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의 테이퍼 부분, 치수를 기입할 때는 치수 보조선은 30도 또는 60도로 경사를 그어서 치수를 기입한다 이거죠. 벨트 분리의 홈 부분은 벨트의 종류와 호칭지름 기준으로 해서 케이스 규격에 따라서 그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V벨트 분리 그리기 도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3D 모델링된 도면을 보시면 이와 같은 V벨트 분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2D 도면을 보면 어때요? 90도로 돌려서 단면으로 이와 같이 나타냈죠. 압력각이 지금 V벨트에 대한 홈에 대한 각이 38도 플러스 0.5다 이거죠.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는 거칠기가 Y값을 가진다. 그리고 L0인 9.2가 있고요. 그리고 입구돈의 높이 4.5에서 허용차 공차가 있습니다. 제로에서 플러스 0.2. 그리고 입뿌리 높이는 8입니다. 8. 그리고 축에 들어가는 공차값이 있습니다. 자, 축에 공차값이 있다는 것은 거칠기를 Y값을 가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측면으로 도시를 했을 때는 암을 도시할 때는 어땠어요? 도형 안에 표시할 때는 가는 시선으로 에워싸고 단면임을 나타내는 해칭을 하죠. 가는 시선으로. 그리고 축에 대한 보스와 키움 부분에 대한 도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키움에 대해서는 거칠기 값이 X값을 갖는다 하는 말씀을 전 시간에 드렸죠. 그리고 기하공차에 있어서 원주의 흔들림, 화살표 한 개짜리, 그래서 A를 기준으로 해서 0.01mm 사이에 있어야 된다. 기하공차를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V벨트 분리 그리기를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2D와 3D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체인과 스프로켓 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그 자전거 있죠? 자전거. 체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체인을 스프로켓 휠에 걸어서 어떤 동력을 물리적으로 전달시키는 장치죠. 그래서 스프로켓 휠은 체인을 감아 물고 돌아가는 바퀴다 이거죠. 스프로켓 휠의 기준 치형은 S치형과 U치형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스프로켓의 호칭 번호는 그 스프로켓에 걸리는 전동용 롤러 체인의 호칭 번호로 이렇게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롤러 체인이죠. 스프로켓 휠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스프로켓의 호칭 방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스프로켓 휠 명칭을 적어주고 그리고 호칭 번호인 40 그리고 입수 및 치형은 이와 같이 입수는 30개로 S치형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40이라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북을 통해서 호칭 번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프로켓 휠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프로켓 부품도에는 그림 및 요목표를 병기해야 합니다. 그림과 도면이 되겠죠. 요목표를 같이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목표에는 원칙적으로 톱니 특성을 나타내는 사항을 기입합니다. 바깥지름은 굵은 실선, 그리고 피치원은 기호와 마찬가지로 가는 1.3선, 입뿌리원은 가는 실선 또는 가는 파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입뿌리원은 생략하기도 합니다. 축의 직각인 방향에서 본 그림을 단면으로 도시할 때는 입뿌리원은 굵은 실선으로 그립니다. 자, 도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스프로켓 휠입니다. 단면으로 나타낼 때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입뿌리원은 굵은 실선으로 지금 나타냈죠. 지금 해칭을 하면서 이게 단면임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요목표를 이와 같이 적게 되겠습니다. 요목표의 내용은 롤러 체인인 경우는 호칭 번호가 몇 번인지, 원주 피치 값은 얼마인지,
룰러 바깥지름, 스프로켓 휠은 치형은 무슨 치형인지, 그리고 이수와 피치1의 지름, 이와 같이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은 스프로켓 휠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로켓의 가로치형의 모양을 이와 같이 도면상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데이터북에도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스프로켓 휠 그릴 때는 이와 같은 데이터북의 데이터를 참고해서 호칭 번호가 몇 번일 때 거기에 따라서 못따기와 못따기 깊이, 못따기 반지름, 둥글기, 이포 등등 해서 이러한 것을 찾아가지고 도면에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스퍼기어를 여러분들의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CAD를 이용해서 다음 사항에 따라 제 삼각법으로 스퍼기어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용지 크기는 A3 크기로, 지시 없는 못따기는 1, 필름 및 라운드는 2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주어진 도면을 따라서 3D 모델링과 2D 도면으로 나타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스퍼기어 유목표도 기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V벨트 풀리 그리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V벨트 풀리를 그릴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L0 값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 끝 높이 4.5에서 0에서 플러스 0.2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허용차, 그리고 8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 그리고 34도 플러스 마이너스 0.5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데이터북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V벨트 풀리가 V벨트가 닿는 이면은 거칠기가 Y값을 가진다는 거, 그리고 축이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도 거칠기가 Y값을 가진다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기하공차를 부과를 한다면 이 끝지름에 원주의 흔들림 해서 여기 중심에다가 데이텀을 지시하고 A로부터 0.01mm 이와 같이 기하공차를 넣어야 되겠죠. 두 가지를 모두 다 한 사람은 스퍼기어를 한번 심화 실습을 통해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목표도 그려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스퍼기어 그리고 체인과 스프로켓, V벨트 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